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일단은 뭐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하고 들어오셔서 사람이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하시면 어제에 이어서 수업을 계속 하도록 하고요. 지금 시간은 조금 앞에 있는 부분들을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딱 10시에 시작을 해야지 또 이게 또 맞겠죠? 자, 일단 사람이 없어도 그냥 제가 그냥 녹화해서 올려놓을까 또 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은 또 뭐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는 거죠 뭘. 일단 사람이 없지만 제가 녹화를 하는 것처럼 해서 이 영상들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서 오세요. 미니님 오셨네요. 일단은 요렇게 같이 수업을 하고 그 부분을 올려놓으면 어차피 뭐 영상을 다시 보시면 연습이 되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마이크가 좀 괜찮지 않아요? 어제는 좀 많이 울렸는데 다른 마이크를 갖고 왔어요. 콘덴서 마이크가 있었는데 어제는 그 캠으로 해가지고 마이크가 그랬고 오늘은 그 콘덴서 옆방에 있는 걸 뜯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함수를 오늘 계산 문제들을 해볼 건데 계산 문제는 엑셀 기초 다지기를요, 이해를 하시면,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학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독학으로 실기, 커말 2급 실기를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엑셀 기초 다지기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엑셀 기초 다지기 영상을 보시면 여기 그냥 엑셀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뭐 잘 설명해 놓지는 못했지만 여하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한다면요, 그냥 엑셀의 계산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푸는 이유는 뭐?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유형들을 익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좀 연습을 하시고 문제의 유형대로 익히시면 언제 뭐 잘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엑셀 기초 다지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고 다 이해가 됐다 라고 하면 여기 보면 컴퓨터 자격증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 그 다음에 만든 영상이 요거거든요. 자격증 공부 커마 2급 실기. 여기에 보면 이 영상을 보면요, 이거 끄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차례차례 돼 있어요. 차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2016년 1회, 아니, 여기. 원래 제가 순서상으로 올려놓는 거는 요렇게 올려놨거든요. 아닌가? 2012년 1회, 2회, 3회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까지는요. 제가 10회차 기출문제 계산 문제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 기초 다지기를 푸시고 왜? 커마 2급에서는 계산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엑셀 기초 다지기를 보시고 여기에 있는 영상들 10개만 보시면 엑셀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 유형에 나오는 함수들은 커마 2급에 한해서는 거의 다 다뤄요. 그러니까 유형들을 익히기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10회차를 보고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최신 문제부터 풀어보시면 되겠죠. 2019년 상시, 18년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풀어보시고 이 정도 풀어보시면 그냥 아마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만일 여기 있는 것들 다 풀고 잘한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시험 보러 가셔서도 뭐 한 20분 만에 풀고 나오고 시간이 남고 그런 사람인 거지. 그런데 만일에 내가 이것까지 다 풀었는데 불안해 그랬을 때는요,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 어떤 걸 만들어놨냐면 여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끄지? 어떤 걸 만들어놨냐면 여기요, 자격증 공부 커마 2급 실기 2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영상을 만들어놨거든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또 차례로 보시면 기출문제 10개가 같이 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유형들을 엄청 많이 익히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제랑 오늘 영상 만드는 이 영상으로 또 커마 2급 실기 총정리를 하신다고 하면 뭐 그냥 뭐 되겠죠, 뭘.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요, 뭐 학원 가셔서 배우시면 되죠, 뭐. 그쵸? 자, 오늘은요, 계산 문제를 하기 전에, 오늘 여기, 논리함수랑 참조함수랑 여기 있는 계산 문제들을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논리함수, 참조함수, 날짜함수, 통계함수, 수학함수, 여기 있는 부분들을 할 건데, 여하튼, 여기 있는 거를 하기 전에, 엑셀 기초다지기에 나오는데, 영어 단어 10개를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고, 익히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엑셀에서요, 이 ABCD를 뭐라고 하냐면요, 열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를, 열이라고 하고요. 얘를 컬럼이라고 해요. 컬럼. COL. 그래서 컬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엑셀에 함수가 나왔을 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영어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컬럼이라는 얘도 함수인데 보세요. CO에 컬럼이라고 하니까 참조 영역의 열 번호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탭키를 누르면 이게 레퍼런스, 어떤 값을 범위를 집어넣으라고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 투셀의 값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함수의 결과는 혹시 뭐가 나올까요? 이 투셀을 클릭을 했으니까요. 자, 컬럼은 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내가 이 투셀이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컴퓨터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의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읽어오는 게 아니라 1, 2, 3, 4, 5 이렇게 숫자 값으로 읽어오는 게 컬럼이라는 함수예요. 컬럼이라는 함수이고 COL은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 그리고 옆으로 당겨지는 거. 그 다음에 행이 있죠? 얘는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 그래서 열과 행이 되게 헷갈리는데 이 영어라고 생각하시고 행은 숫자라고 생각하시고 밑으로 당겨지는 거. 이것도 함수입니다. 로우라는 함수를 집어넣으면 참조의 행번호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탭키를 눌러서 이 투셀을 집어넣으면요, 똑같이 얘는 뭐가 나올까요? 컬럼은 영어의 숫자 값을 셌지만 로우는 행이라고 했으니까 얘는요 2가 돼요, 4가 돼요? 자, 이 투셀을 넣었으니까 여기에 숫자 값을 읽어오겠죠? 얘는 당연히 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보시고 좀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영어가 넘버라고 해서 숫자. 이 얘기는요, 요 얘기랑 똑같죠? 내가 sum이라는 함수를 구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안에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나오잖아요. 내가 탭키를 눌렀을 때 컴퓨터가 너 주인님이 합계를 구한다며 넘버를 집어넣어. 그럼 내가 계산해 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창고 모양으로 5와 2를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이렇게 7이라는 값을 계산해 주겠죠. 그쵸? 그쵸? 이렇게. 자, 보세요. stdv라는 함수를 모릅니다. 그쵸? 우리는 stdv라는 함수를 처음 봐요. 그런데 보니까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한대요. 그쵸?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 잠깐 배워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표준 편차를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 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엑셀을 사용하고 함수를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stdv의 표준 편차를 구하지 못하지만 보세요. 탭키를 딱 누르면요. 컴퓨터가 뭐라 그러냐면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해요.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에 넘버만 집어넣으면 계산은 누가 해준다? 컴퓨터가 해준다.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stdv라는 함수를 그냥 쓰겠습니다. 자, 527이라는 넘버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2.51이라는 값을 보여주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 있는 영어 단어만 알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니까. 그래서 딱 영어 단어 10개예요. 10개. 10개 정도. 커마 2급은요. 그거만 외우시면 그냥 합격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REF라는 영어 단어가 있고 range, array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범위예요. 범위라는 건 뭐냐면 반창고 모양으로 지금 요 커서 모양 있죠? 저는 반창고 모양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자, REF는 어디서 나왔냐면 랭크 생각나세요? 커마 리그는요, 이 랭크를 사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쵸? 등수를 구하는 거. 그래서 탭키를 누르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컴퓨터한테, 야, 등수 좀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뭐라 그랬냐면,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내가 구할 숫자를 집어넣으세요.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에 내가 지금 5라는 숫자값, 527의 등수를 구해봅시다. 5등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딱 볼 때, 7이 1등이고, 5가 2고, 2가 꼴등이네요. 그쵸? 그러면요, 넘버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5의 등수를 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얘의 값을 집어넣겠죠? 내 점수를 기준으로 다른 친구들의 점수를 비교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내가 2, 3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쵸? 컴마. 그랬더니 컴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REF를 넣어달래요. REF, range, array는 저 영어 단어가 나오면 뭘 생각하면 된다고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집어넣으면 돼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랭크라는 함수를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저걸 보고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랭크는 등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5라는 값을 집어넣고 REF에 5와 2와 7의 범위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어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영어를 보고. 그리고 내가 밑으로 당길 때 이 범위들이 변하지 않으면 되니까 않아야 되니까 F4를 씌워주는 거겠죠. 그쵸? 요 부분은요, 절대로 변하지 마라는 부분을 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고 오셔야지만 이 문제들을 푸실 수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엑셀 기초 다지기에 절대로 변하지 마, 영어 단어 10개 외우기, 그 정도 부분들은 좀 보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계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라고 하면 얘는 2등이 되겠죠. 그렇죠? 자, range라는 거는 범위라고 했죠? REF, range, array는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range라는 영어는요, 어디 있었냐면 count라는 함수 아시죠? 숫자를 세는 함수. count에 뒤에 if가 붙은 거예요. if는요, 어제 잠깐 했는데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지. 내가 count 세는데,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은 거예요. 조건. 무슨 조건? 내가 이 숫자들 중에서 2가 몇 개인지 세고 싶어. 아니면 얘네들 중에서 범위가 몇 개인지 세고 싶어. 아니면 얘네들 중에서 R이 첫 번째 글자가 R이 R로 시작되는 게 몇 개인지 세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요,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 붙은 겁니다.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탭키를 누르면요, 보세요. 여기에 range라고 써 있잖아요. 그쵸? REF, range, array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라고 했지?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범위를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이 범위 안에서 2가 몇 개 있니? 라고 셀 때는요. 그래서 컴마를 하면요, 여기 크라이테리아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크라이테리아도 영어 단어예요. 여기서 빼먹은 게 value. 얘는 값이고요. 크라이테리아. 이 영어 단어가 제일 어려운 거. 조건이라고 합니다. 얘가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예요. 10개 중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범위를 집어넣고 더 하려고 했더니 컴퓨터가 뭐라고 했냐면 크라이테리아 조건을 집어넣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저 범위에서 세고 싶은 게 뭐야? 2라고 합시다. 2. 그러면 계산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앞에 있는 range에서 컴마 크라이테리아에 해당하는 값을 세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엔터를 딱 치면 얘는 2가 되겠지.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2는 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잘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2 이상인 게 몇 개니? 5 이상인 게 몇 개니? 나이가 20세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니? 평균이 80점 이상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크거나 같다 5 이상이 몇 개니? 이런 식으로. 크거나 같다는 기호기 때문에 숫자랑
기호랑 합쳐질 때 문자가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쏴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야 엑셀 기초 다지기에 다 있어요. 이러한 가정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문제를 푼다, 계산 문제를 풀어야지 라고 하면요 그냥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계산 문제가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넘어간다고 하면 계산 문제는 재밌고 나의 내가 똑똑하다는 거를 느끼는 도구가 되는 거지. 도구는 좀 그렇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요 5 이상인 건 2개가 되잖아요. 그쵸? 어레이는요 오늘 할 겁니다. 오늘 참조함수 할 때 VLOOKUP이랑 HLOOKUP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오잖아요. 테이블은 표, 어레이는 범위. 내가 이 표의 범위를 선택해야지. 이런 식으로. value는 값입니다. 값. 그래서 우리가 카운트 할 때 얘는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 넘버가 들어가 있지 않고 value가 들어가 있죠. 그쵸? value는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값을 세주는 거예요. 5개가 되는 거고. 카운타도 있었죠? 카운타는요 숫자 문자를 같이 세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카운트는 숫자만 세준다고 하면 뒤에 A가 붙으면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문자든 숫자든 다 세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왔던 영어가 뭐냐면 field가 있어요. field. 이거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있겠죠? field 맞나? field 이거 그냥 이 field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field예요? 여기 이름, 나이, 성별 요런 게 field죠? 요렇게 표가 있으면 여기 있는 요게 field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뭐 이미남, 남이남 여기서 얘네들을 field라고 하고요. 얘네들은 뭐라고 해요? 얘네들은 value라고 합니다. value.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또 잘 구분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뭐 엑셀을 좀 수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자, 미니님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숙제 하셨나요? 자, 여기서 풀어본 것 중에서 논리함수 심화 홈에서요 우리가 커마 리급 실기 총정리를 여시면 여기 논리함수 얘를 딱 누르면요 이렇게 문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요 여기 논리함수 기초 말고 논리함수 심화로 넘어가면 여기 기출문제의 논리함수에 관련된 문제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연습을 할 거예요. 다 푸셨나요? 다 풀 수 있었어요? 어렵거나 못 풀었던 문제를 한번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한번 써줘 보세요. 자, 그래요? 몇 번? 그러면요 일단은 화면에 쓰세요. 일단은요 제가 요거를 한번 먼저 해볼게요. 2번을 푸는 동안 거기에 한번 몇 번이 어려웠어요 라고 하면 그 부분을 또 설명을 하고 또 제가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엑셀 기초 다지기를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푼다고 연습을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한 2번, 3번 문제를 읽으셔야지 이게 이렇게 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딱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라는 거를 먼저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건이 뭐고 여기서 어떤 함수를 여기서 써야 돼? 여기서 사용하라는 함수를 이 부분에서 써야 돼? 이렇게 생각이 딱 드시면요 그 문제는 뭐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표 2에서 표 1은 우리 어제 했으니까 그냥 표 2로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보면서 이제 함수가 다 주어집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되겠지? 시험 문제에서는 뭐 AND 함수와 OR 함수와 IF 함수를 쓰세요.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딱 봤을 때 먼저 함수를 먼저 보고 문제를 보면서 여기서 이 함수를 써야지 이거 동시에 생각하는 연습들을 좀 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볼게요. 표 2에서 국어 점수가 90 이상이야? 자, 이게 A가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국어 점수가 김유성의 국어 점수가 90 이상이야? 이게 A 조건. 그쵸? 이게 A 조건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 A 조건이라고 합시다. 자, 얘가 A 조건.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요. 조건이 뭐 2개 아니면 3개뿐이 안 나오니까 그 문제에서 조건이 A 조건, B 조건 요것만 나누시면 돼요. 논리함수에서는요. 그래서 국어 점수가 90 이상이야. 이게 A 조건. 그런데요. B 조건을 보니까 영어 점수 또는 수학 점수가 80 이상이야? 이게 B 조건이잖아요. 그쵸? 이 두 번째 나온 조건이니까. 그러면 영어 점수 또는 수학 점수가 80 이상이야? 이 얘기는 AND와 OR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AND는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참이 나오는 거고, 요런 거 성별이 남이고 거주지가 춘천이야 라고 하면 성별이 남인 사람만 필터링이 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사는 지역이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거기 그 중에서도 춘천에 해당하는 애들만 남는 거잖아요. 이게 AND 조건. 그런데요, 성별이 남자이거나 거주지가 춘천인 사람은 좀 다 남아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성별이 남인 사람도 되지만 성별이 여지만 거주지가 춘천인 사람도 남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또는이에요. 그러니까 OR라는 함수는 뭔 거예요? OR이라는 함수는 둘 중에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있어요? B 조건을 보니까 영어 점수 또는 수학 점수가 8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80 이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얘는요, B 조건이 또는이라고 이어졌으니까 5월이라는 함수가 열어져서 영어 점수 80 이상이야? 라고 하는 조건 하나와 수학 점수가 80 이상이야? 라고 하는 조건 2개가 5월이라는 함수랑 합쳐지는 거죠. 그게 B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A 조건이랑 B 조건이 나왔으면 A 조건이랑 B 조건이 이면서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AND 함수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앞에 우리는 이 조건을 만들 때 AND라는 함수를 열고요. 그 다음에 A 조건. 국어 점수가 김유성의 이거 하지 마세요. 김유성의 국어 점수가 같은 행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90. 이게 A 조건. 그쵸? 그리고 이면서로 연결됐으니까 우리는 여기에 연결하면 되겠죠. 이게 AND 함수의 A 조건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5월이라는 함수를 열어서 B-1, B-2 조건을 만들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영어 점수 또는 수학 점수가. 그러면 영어 점수, 이거요. 여기 5월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컴퓨터는 바보라 가지고 똑바로 써줘야지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그래서 KO가 영어 점수가 크거나 같다 80점이 B-1 조건. 그쵸? 컴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금 선택이 안 되는데 뭐요? 수학 점수. 다른 셀을 선택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쵸? 아니면 직접 쓰셔도 되고. LO가 크거나 같다 80점이니 이렇게 B 조건을 완성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요, 얘가 A 조건이고 얘가 B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AND 함수의 가로를 닫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로를 닫아주면요, 엔터를 치면 조건에 해당하는 값이 참이면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요, 조건이 나왔으면 true, false 저게 조건이 나왔으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기 앞에다가 if를 씌우면 되겠죠? 그쵸? if라는 함수를 씌워서 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는 거고 로지컬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뭐 if를 먼저 쓰고 조건을 만들고 참값 거짓값 쓰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혹시 또 처음이라고 하시고 라고 하시면 이 방법을 써보세요. 조건을 먼저 만든 다음에 true나 false를 구분해 놓고 그 앞에 if를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true, false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든 상태에서 if를 씌우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컴마, 얘가 참일 때 뭐래요? 합격을 준대요. 그렇죠? 문자열이니까 합격.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공백, 땅땅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true에 해당하는 값이 합격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미니님은 5번이라고 했는데 3번도 한번 해볼게요. 3번도 먼저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여기서요, 이 문제를 그냥 짜집기 하다 보니까 함수를 안 써놨는데 and와 if 함수를 쓰라고 나온 거예요. 아니면 and와 5월과 if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시험 문제에서는요, 함수가 안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함수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그냥 암산으로 계산해서 풀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함수가 항상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봅시다. 이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조건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저는 이 표 3번 같은 문제가 좀 헷갈리는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문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시험 보러 가서 40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지,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딱 떠오르지 않으니까 잘. 숙달이 안 되면요, 한 방에 딱 보고, 딱 풀 수 없어요. 자, 문제를 볼게요. 각 월별 판매량이 월별 목표량 이상이야? 이게 조건이에요. 그쵸? 그러면요, 뭐 한대요? 각 월별 판매량이, 그랬더니 표에 보니까 1월달도 있고 2월달도 있잖아요. 그쵸? 판매량은 각각 있어요. 그러면 각 월별 판매량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목표량 이상이야? 요거잖아요. 그쵸? 그랬을 경우에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뭐 제가 사장인가 보죠. 그쵸? 그래서 사장이 1월달도 판매량이 이만큼인데 목표량을 초과하고 목표량은 달성하고 2월달도 목표량을 달성했으면 기분이 좋아서 보너스를 준다는 거네요. 그쵸? 그런데 판매가 1팀부터 9팀까지 돼 있으니까 일일이 계산해서 보기는 힘드니까 엑셀로 해가지고 여기에 true에 해당하는 애들만 보너스를 줄게. 그러면 부서명에 해당하는 그 팀들만 보너스를 주면 되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월달도 목표를 달성을 하고 2월달도 목표량을 달성을 해야지만 주겠죠? 그냥 한 개월만 1월달만 달성하거나 2월달만 달성한다고 하면 보너스 주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월이 아니고 나는 1월달도 만족하고 투르고 2월달도 투르고 성별이 남이고 거주지가 춘천인 사람만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요, AND 함수로 묶어야죠. AND 함수를 열어서. 자, 문제대로 가시면 됩니다. 월별 판매량이 얘가요. 그쵸? 1월 목표량 이상이야?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크거나 같다. 1월 판매량 목표량 이상이야? 요게 되는 거고. 그쵸? 두 번째 조건은요, 2월 판매량을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셀을 선택하고 올려주면 되겠네요. SO가 크거나 같다. 2월 목표량이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씌우고요, 엔터를 치면 컴퓨터가 어떻게 해요? 계산을 합니다. 그쵸? 두 개 다 만족하는 친구들을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조건이 만들어졌으니까 여기 앞에 if를 씌우고 컴마, 그 다음에 창값으로 value if true라고 써있잖아요. 창값으로 우리는 보너스, 그렇지 않을 때는 공백,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4팀이랑 7팀이랑 8팀, 9팀만 보너스를 지급해. 나머지 팀은 열심히 분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4번은요 우리가 어제 풀었던 것 같아요. 그쵸? 5번 가봅시다. 5번 5번 문제만 풀어본 거 아니에요? 자, 얘는요 친절하게 함수를 써놨네요. 그쵸? 쟤를 쓰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네네, 농담이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미니님은 잘하시네요. 이번에 그냥 시험이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면 합격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이게 또 나와서 또 공부도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니까 한 방에 합격하세요. 자, 오늘 문제를 봅시다. 성과가 10 이상이야?
이게 일단은 A 조건입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얘가 일단은 A 조건이라고 합시다. 성과가 10 이상, 이게 A 조건. 자, 얘가 A 조건. 그리고 이면서라고 연결됐으니까 얘는요 AND예요, O예요? 얘는요 AND죠, 그쵸? 그러면 얘가 A 조건이라고 하면요 얘는요 이면서라고 연결됐으니까 AND로 연결된 거예요. 그쵸? 그러면요 이제 또 볼게요. 자, 두 번째 뭐예요? 군무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요, 이게 정답이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성과가 10 이상이면서니까 얘는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성과가 10 이상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얘가 만일에 이게 B 조건이라고 하면 얘는 이거나로 연결됐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C 조건이라고 하면 B와 C는 5월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쵸? 5월로 연결됐어요. 그러면 A, B, C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과가 10 이상이면서 라고 했으니까 AND 함수를 열어서 A 조건이 오고, 그 다음에 이것 두 개 중에는요, 보라색은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승진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잘한 사람을 골라서 줘야 되니까 얘도 참이고 이거 둘 중에 참이 되는 애들만 승진을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앞에서부터 조건을 나눠서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A 조건이 이면서로 연결됐으니까 여기에 AND라는 함수를 열고 A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성과가 크거나 같다 10이야? 이게 A 조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B 조건이 AND 함수에 그대로 오면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어야지만 되니까 얘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앞에 5월이라는 함수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B 조건을 쓰면 되죠. 얘의 근무평가가 크거나 같다 100이니 이게 B 조건, 컴마 이거나로 연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교육평가가 다른 셀을 선택해서 교육평가가 크거나 같다 200 이상이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B, C에 해당하는 조건은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라면 얘가 true가 되는 거니까 만일에 두 개 다 거짓이에요? 그러면요 여기는 false가 되니까 그 값은 그냥 false겠죠? 왜? AND라는 함수로 묶였으니까 둘 다 true가 돼야지만 true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AND 함수의 가로를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그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true, false가 나왔으면 우리는 여기 앞에 식이 길지만 우리는 if라는 함수를 씌워서 마지막으로 가서요 승진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승진을 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뭐 다음 기회에 이게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는 또 없으셨나요? 근데 이게 답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반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푼 사람이 반대로 생각을 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렇게 푸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승진이 너무 많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미니님이 아주 잘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고쳐놔야 되겠네. 그런데 매번 이걸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가 않네요. 뭐 예전에 만들었던 문제라. 여하튼 맞아요. 네, 미니님이 공부하신 대로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부분들은요 넘어갈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거 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8번 문제는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채용 여부를 구하는 건데 현재 연도에서 생년월일의 연도를 뺀 값이 26 이상이니 그럼 얘는요
문제가 또 누락이 됐어. 이어라는 함수를 쓰고, 이어라는 함수와 뭐 now라는 함수와 if라는 함수를 써서 계산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어라는 함수는요, 이 연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일단 now라는 함수부터 볼까요? and와 or의 저 방식도요, 마찬가지죠. 자, 물음이 왔으니까 얘가요, 먼저 들어가 있는 거지. 얘가 여기 앞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면서 성과가 10 이상이면,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and 함수를 열어서 여기 B 조건을 먼저 쓰고, B 조건을 먼저 쓴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요 얘기죠. 지금 A 조건, B 조건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쓴 거죠. and 함수를 열어서 B 조건을 먼저 쓰고, B 조건이 B-1, B-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A 조건이 온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 앞에 써주든 뒤에 써주든 저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찌됐건 여기에 and는요, 이 A 조건이랑 이게 처음 조건이랑 두 번째 조건이 다 만족을 해야지만 값이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now라는 함수는요, now라고 함수를 쓰면 얘는요, 안에 인수가 없어요. 안에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가로를 닫으면요, 컴퓨터의 시간을 불러오는 거예요. 2020년 9월 1일 10시 36분. 이제 또 쉬는 시간이네. 맞죠? 자, 그런데요, 이어라는 함수를 쓰면 시리얼 넘버는요, 아까 영어 단어 10개 중에 안 했는데 넘버에 시리얼이 붙으면요,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날짜를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날짜를 딱 집어넣으면요, 뭘 갖고 와요? 컴퓨터에 2020년 연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0년을 month라고 집어넣으면 달을 갖고 오고, day를 집어넣으면 1을 갖고 오겠죠? 그러면 2020년에 그러네요. 요렇게 이 화면이 제 모니터를 넘어가네요. 자, 그래서 이어라는 함수에 now를 집어넣으면 그 now에 해당하는 연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기에 생년월일을 빼서 26 이상이야? 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어라는 함수에 now라는 함수를 집어넣고, 빼기, 또 이어라는 함수에 천연이의 생년월일을 넣어줘야죠.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연월일로 나오지만 우리는요, 여기서 날짜 형식이 아니라 숫자, 이거는요 굳이 안 바꾸셔도 됩니다. 그냥 식으로 계산해서 계산을 하면 그냥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해요? 26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의 값이 크거나 같다 26이니, 이렇게 물어보면요, 26 이상인 애들만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 우리는 if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푸셨죠? 이게 옛날 문제라서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true가 되겠네요. 그쵸?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함수는 어땠어요? 뭐 다른 사람들 다 나가서 미니님 뿐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참조함수 못 푼 것만 보고, 뭐 분석 작업은 내일 또 하죠. 분석 작업은 자, 일단 참조함수 심화로 가서요. 자, 참조함수는 어땠어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부분, 표 몇 번이 헷갈렸는지. 그러면 그걸 보고 또 문제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분석 작업 있죠? 그쵸? 분석 작업. 분석 작업은 쉽습니다. 분석 작업은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고, 유형들만 익혀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로랑 차트도 지난번에 봤을 때 되게 잘 하셨어요. 그렇게 푸시면 돼요. 시간 안에만 우리가 풀면 되니까. 자, 참조함수 심화에서
어려웠던 거. 세 번째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이거랑 또, 자, 제가 일단 볼게요. 뭐가 좀 헷갈릴 만한 거. 또 요것도 요것도 잘 못하더라고요. 아니, 여기 수식이 써 있는데 이 수식대로 쓰는 게 조금 어려운가 봐. 그 다음에 8번? 요거 세 가지만 풀어보죠, 뭘. 이렇게. 여기는 또 뭐 트렁크라는 함수가 나왔으니까 요 부분에 또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풀어보죠. 네, 요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번, 4번, 8번 요렇게 풀어볼게요. 자, 3번은요. 총점을 기준으로 수상 내역을 표시해요. 사실은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또 요 부분 잘리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쵸? 얘를 이렇게 좀 올려서. 자, 3번 문제 볼게요. 시험 문제의 요 설명은요, 안 보셔도 돼요. 참조함수에 해당하는 요 표를 설명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다른 거 표시해 주세요. 요거 설명하고 또 그 문제도 같이 설명할게요. 아, 그런가요? 기초에 3번이 어렵나요? 1차 연수에서 3차 연수의 평균과 점수 평가표에서 평가열을 표시하시오. 1차 연수에서 3차 연수의 평균과 점수 평가표. 1차에서 3차의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쵸? 이 평균을 구하면, 네. 1, 2, 3차의 평균을 구하고, 그쵸? 문제가 이상한 거네, 문제가. 평균과 1차, 3차의 평균을 구하고, 점수 평가표에서 이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열을 표시하시오. 이 평가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요거부터 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에, 일단은 뭐 하면 돼요? average라는 함수를 써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1차, 2차, 3차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죠? 그럼 평균을 이렇게 구했다고 치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평균 평가 이 표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등급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정확히 딱딱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사이의 값, 유사한 값, 애매한 값에서 찾아와야 되니까 얘는 정확한 값이 0이 아니라 1이라는 값을 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에버리지 앞에다가 V가 아니라 H 룩업을 쓰는 거죠. 그쵸? 왜? 내가 지금 평균 평가표에서 수평에 X축 느낌에 해당하는 값을 기준으로 H 룩업에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의 값을 룩업 밸류가 되는 거고, 컴마 테이블 어레이 표의 범위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가 점수 평가표를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점수 평가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리는 F4를 씌울 겁니다. 그쵸? 왜?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컴마. 자, 아까 로우 인덱스 넘버, 로우는 행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내가 선택한 표에서 몇 번째 있는 값을 갖고 올 거니 2라고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걸 갖고 올 테고 3이라고 집어넣으면 재수강 시간을 갖고 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는 평가를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2고 컴마 그 다음에 얘는요 사이의 값, 유사한 값, 애매한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집어넣어요? 여기서 1을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저거에 해당하는 평가를 갖고 오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요, 문제가 좀 이상하네요. 1에서 3차의 평균을 구하고 점수 평가에서 평가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오세요. 요렇게. 이게 만든 선생님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얘는요, 어떻게 걸었냐면 영어에만 걸었잖아요. 그쵸? 영어에만.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달러가 영어에 붙어 있으면, 옆으로 당길 때 안 변하는 거지, 밑으로 당길 때는요,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엑셀 기초 다지기에 절대로 변하지 마 부분을 보시면, 좀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 달러가 붙어 있으면 내가 옆으로 당길 때 안 변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영어도 붙어 있고 숫자도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당기거나 옆으로 당길 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영어에만 붙어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밑으로 한 칸 당기면 숫자에는 달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한 칸 당겨지면요, 얘가 숫자가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이 구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요렇게 전체가 걸려있기 때문에 옆으로 당겨도 안 변하고 밑으로 당겨도 안 변하는데, 얘는 영어만 달러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당기면 변하지만 옆으로 당길 때는 안 변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요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밑으로만 당길 거잖아요. 그쵸? 밑으로만 당길 거니까 네, 재수강 시간 똑같은 사람이 했으니까 똑같이 그랬겠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옆으로 당기지 않는 이상 그냥 밑으로만 당기는 거라고 하면 굳이 저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요, 보세요. 요렇게 하려고 했나 보네. 얘를요, 이렇게 옆으로. 안 되는구나. 바뀌는구나. 이거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해주는데 커마 2급에서는요, 이렇게 혼합 참조를 사용하지 않아요. 커마 2급 실기에서는 그냥 절대 참조. 이 혼합 참조를 사용할 때는 커마 2급에서는 조건부 서식에서만 사용해요. F4 땅땅, 어제 설명했잖아요. 그죠? F4 항목을 선택했을 때 F4 두 번 땅땅 할 때만 사용을 하고, 커마 2급에서는 저렇게 혼합 참조를 쓸 일이 없어요. 그냥 바로 계산이 되거나 아니면 밑으로 당기는 것만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는 커마 1급? 1급에 이제 배열 함수를 하다 보면 저런 혼합 참조 부분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커마 2급에서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반창고 모양, 조건부 서식이 아닌 이상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했을 때 F4를 누른다, 요거만 생각하고 있으면 뭐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5가 8 A8 E20 A8 A18에서 E20 요렇게 요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J5셀을 기준으로. 그렇죠. 맞아요. 민희님 안 되는 게 맞아요. 자, 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요, 참조 함수는 끝난 거예요. 자, 맞아요. 자, 여기서요, 보세요. 지금 이 평가를 기준으로 내가, 자, 맞아요. 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요, 참조 함수도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뭘 갖고 왔냐면, J5를 갖고 왔어요. 그쵸? 컴마. 자, 이거는요, 참조 함수의 정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은요, 아까 처음은요,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평가를 갖고 왔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지금은요, 평가를 기준으로 재수강 시간을 갖고 오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러면요, 자, 아까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범위를 이렇게 집어넣었잖아요. 그쵸?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준이 되는 룩업 밸류는 뭘로 바뀌었어요? 평가로 바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범위가 어떻게 되죠? 평가로 바꿨으니까 이 범위를 집어넣으셔야지. 이해되세요? 이거는 사실은 커마 2급에서 잘 안 가르쳐주는데 헷갈려 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 얘를 설명을 보면요. 배열의, 자, 이 루검 함수의 설명을 보면, 설명이 어딨어?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한다고 했어요. 어제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평균을 기준으로 따질 때는 평균 이 행을 기준으로 범위를 테이블 어레이를 집어넣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평가로 바꿨잖아요. 룩업 밸류와 평가로 바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 행을 기준으로 범위를 테이블 어레이를 잡아줘야죠. 그런데 미니님은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못 찾지. 자, 한번 해볼까요? h룩업에 j5 평가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테이블 어레이는요, 얘가 아니라 요렇게 돼야지. 요렇게. 그래서 내가 선택한 첫 번째 행에서 얘를 검색한 다음에 F4 밑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컴마. 그 다음에요, 얘는요, 로우 인덱스 넘버가 이제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니까 얘는 두 번째에 컴마 0이 되겠죠? 그죠? 그죠? 정확한 값이잖아요, 얘는요. 요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그쵸? 요 부분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잘 하시네요. 90의 재수강 시간이 0으로 값이 없으니까 1이라는 값을 넣으면 안 돼요. 왜요? 1이라는 값을 넣어도 나오지 않나요? 근데 결과는? 그쵸. NA가 나오니까 쟤는 넣으면 안 돼. 왜냐하면 얘는 지금 A라는 값을 D, C, B, A에 해당하는 정확한 값을 찾고 여기 밑에 내가 지정한 값에 해당하는 값들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한 값인 거예요. 기준이 얘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값 0으로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잘하시네요. 뭐 저기 심한 문제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심한 문제를 풀어보셨다고 하면 네, 뭐 다른 부분들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만 하죠, 뭘. 여기까지만 하고 날짜와 시간 함수 이것도 뭐 조금 몇 문제 골라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부분합, 통합, 데이터 시나리오. 요것들은요, 내일 하죠, 내일. 그쵸? 오늘은 뭐 1시간만 하죠. 1시간만 해서, 요거를 또 올려놓도록 하고요. 내일까지 해가지고 다 하면 되겠네. 아니면 날짜와 여기 있는 함수들이 조금 뭐 또 다른 함수들이 많았다라고 하면 뭐 모레까지 해도 되고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뭐 별로 그냥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네.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다른 설명을 해서 그래서 그렇고 내일 요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하면 좋은데, 뭐 그냥 또 한 사람만, 미니님만 있어도,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뭐 녹화해서 올려놓고 보시면 되니까, 요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네, 저도 이제 뭐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 채팅 올라가는 거랑 요런 부분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는 일단 끄고요.